네. 자, 이제 우리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부를 하시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던 친구들이 지금쯤이면 조금 지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좌절감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어지는 때기도 하고, 보통 1년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제일 강의를 하기 힘든 기간이 5월이랑 6월입니다. 그때가 정말 애매해요. 7, 8월이면 또 나름 열심히 할 이유가 있고, 1, 2, 3월은 나름의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데, 4, 5, 6월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쯤 막혀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해요. 뭔가 하면서 좀 답답하거나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 성적이 안 오른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하고 오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살펴본 결과, 여러분들은 알지만 그걸 행동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믿음이 가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합격이라는 이제 만족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 방법만을 강요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해오진 않았었던 거고요. 요번에 최초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나름 아주 큰 변화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10점 정도 더 올려볼 거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이제부터 기출 문제풀이를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기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교를 기준으로는 제가 7월 달부터 이제까지 강조를 해왔고요. 편입 기준으로는 9월부터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편입은 이제 경찰대보다 시점이 많이 늦기 때문이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모색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출 문제 풀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권하는 친구들은 우리 드릴 모의고사 기준으로 50점 정도를 넘은 적이 있거나 넘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기준 가급적이면 50점 정도를 넘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어도 외워진 상태고, 그리고 대충 찍는 연습도 됐고, 문제 풀면서 시간 대분도 한 번씩 해봤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나은 향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점을 기준으로 잡았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직 문제 푸는 게 힘들다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봤자 어차피 다 모르는 단어뿐입니다. 기출 문제는 더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보다 어려웠으면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랑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됐다, 50점 정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 풀이 시점은 언제부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예비 기출 문풀이입니다. 알겠죠? 본격적인 기출 문풀 시즌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경찰대는 7월, 그다음 편입은 9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제대로 기출 문제를 푸는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 문제 푸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세워드릴게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편입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머지 영어 시험,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다른 영어 시험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나 사관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입시험과 결이 다르거나 편입시험 난이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다 좋겠죠. 당연히 전부 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출제를 하실 테니까요.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문제도 우리가 치고자 하는 시험과 결이 안 맞으면 그걸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수능 문제와 평가원 문제와 사관학교는 편입 준비를 하시든 경찰대 준비를 하시든 사실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거면 경찰대 기출을 푸셔야 되고, 문제를 푸실 거면 편입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 난이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아무리 쉬운 문제를 풀면서 정신승리를 해도 시험장 가서 지문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 때 한번 느껴보세요. 요번에 학원에서 전국 모의고사 치잖아요. 딱 시험지 받고 한번 느껴보세요. 탁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리면 문제 푸는 게 답이 아니란 뜻이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평가원 사관학교 문제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되지 절대로 메인으로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문제는 수능평가원 문제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길이도 짧고요.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걸 풀는 게 여러분의 실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좋은 건 편입기출이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편입기출 문제가 매년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 새롭게 나오는 기출 문제가 한 해에 한 1500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1500문제가 새로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0년 동안 10년치를 푼다고 치면은 몇 문제입니까? 15,000문제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못 풉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경찰대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도 6년부터 25년, 그 다음 경찰대 신입학 22, 23, 24.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내버려 두고 다른 문제를 푸는 건 온전하게 시간 낭비입니다. 경찰대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입기출을 푸시는 겁니다. 그래야 난이도에 맞는 공부가 돼요. 알겠죠? 편입기출 공부하시는 친구들 마찬가지. 편입기출만 푸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모든 지문을 다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 경찰대, 사관학교 다 보여주나요? 저는 편입까지. 그래서 저는 모든 지문을 정말 다 봅니다. 저는 특례 입학까지도 제가 다 살펴보거든요. 보면은 이제 해설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설서에 대한 이제 내용도 한 평가를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는지, 해석은 온전하게 제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해 보는데,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능 문제 서적이나 해설서를 다 본 건 아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설서의 해석의 질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편입 기출 문제 집을 이제 저술 하시는 분들의 총 감수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진두지 받으면서 집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석사급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편입해서, 김영 편입해서 문제집의 해설에 심혈을 기울이냐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한번 기출 해설지를 보시면 해석도 훨씬 정교하고 매끄러워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을 놓고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게 뭔지는 명확합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의미 없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박사님께서 만드신 편입 기출들이 있는데 뭐하러 누가 만든지 모르는 자작 문제를 풉니까? 기출을 푸세요. 알겠죠? 최고입니다. 그게.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가리지 않고 다 푸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때 보통 편입 기출 문제를 푸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천대입니다. 그럼 가천대학교 문제를 푼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나름의 이제 OMR을 저 이제 뭐 형광 친구들은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OMR 뭐 이거 추해서 못 풀겠다 그러면 뭐 이제 예쁜 거 사세요. 다이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OMR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요. 자, 가천대 기준으로는 1번부터 40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파트별로 번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냐?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푸는 시즌이 아니랬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거를 세트로 정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첫 번째 힘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지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출 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질립니다. 지금 6, 7, 8, 9, 10, 11이죠. 아직 반년 가까이 남았어요. 무조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맞냐면 쪼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휘 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겠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면은 수완 요거 몇 문제 몇 분 잡고 풀어야 되겠습니까? 요거 어휘 1번부터 6번까지 맞춰보세요. 5분? 5분이면은 엄청 많이 푸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5분. 자, 문법은 몇 분? 이것도 5분. 좋습니다. 그 다음 빈칸은 몇 분? 이거 10문제입니다. 20분. 독해는요? 17문제입니다. 17문제니까 지문은 또 더 막 딸려 나오겠죠? 40분. 자, 그러면 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푸셨다 그러면은 70분 쓴 거죠? 마킹 없이. 근데 가천대학교 시험은 60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지금 어려워요. 가천대생 가천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름의 이렇게 기준이 탁탁탁 나온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잡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마킹을 해요. 알겠죠? 여기다 마킹을 해요. 그 다음에 해석이나 해설을 보면 저 답을 봅니다. 그러면 채점하겠죠? 여기다가 채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채점을 해요. 틀리겠죠? 다시 풉니다. 틀린 거. 그래서 또 채점해요. 틀려요. 다시 풉니다. 맞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총 많이 풀면 5번까지 풀겠죠, 한 문제를. 빨리 풀면 한 문제 한 번 풀 거고. 자, 그렇게 풀고 나서 그렇게 OMR 마킹하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꼼꼼하게 해설서에 의지하지 않고 꼼꼼하게 리뷰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한번 유추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리뷰하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때 많이 하는 거 있죠? 복기입니다. 이걸 어떤 루트로 풀 건지에 대해서 계속 섀도우 복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독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또는 3시간 정도를 하시면 조금 공부에 좀 스릴도 있을 거고 재미도 있고 덜 지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 좀 많잖아요. 이거 10문제고요. 이거 17문제잖아요. 이거 한 번에 다 풀면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쪼개면 됩니다. 한 지문씩. 알겠죠? 논리 5문제씩. 독해 한 지문씩. 쪼개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통째로 다 푸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7월에 해도 안 늦어요. 9월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릴 거잖아요. 푸실 때 지금부터는 쪼개서 풀어봅니다. 알겠죠?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접근해 보시고요. 자, 해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가천대에서의 9번 해설입니다. 보세요. 해설, 단어 뜻, 해석 완벽합니다. 해석도 그렇고 어색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설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출문제집을 공부하실 때는 편입기출문제집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입시장에는 기출문제 해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거든요. 문제도 좋죠. 해설도 좋죠. 그러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열심히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새로운 제가 목표를 드렸으니까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1달에서 2달 동안 열심히 하셔서 지금보다 점수를 조금 더 올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